안녕하세요. 이소소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싶을 때 읽으면 좋은 책 두 권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백수린 작가님의 첫 산문집 다정한 매일매일입니다. 저는 친애하고 친애하는으로 백수린 작가님의 작품을 처음 접했는데요. 그리고 여름의 빌라를 읽으며 작품 곳곳에서 느껴지는 쓸쓸함과 먹먹함이 너무 좋아서 다음 작품이 기대되는 작가로 제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의 첫 산문집 다정한 매일매일이 출간되었을 때 고민하지 않고 바로 책을 구매했습니다. 다정한 매일매일은 작가님이 한 신문사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재한 글에 새로운 글들을 더해서 출간한 작품인데요. 총 5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신에게 권하고픈 온도, 하나씩 구워낸 문장들, 온기가 남은 오븐 곁에 둘러앉아, 빈집처럼 쓸쓸하지만 마시멜로처럼 달콤한, 가꾸운 호밀빵 샌드위치를 들고 숲으로 등 각각의 부재들 역시 빵과 베이킹, 책과 글에 대한 따뜻하고 감각적인 감성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집필하며 겪게 되는 진솔한 고민이나 가족이나 친구, 반려견 등 소중한 관계에 대한 일화들로부터 시작해서 인간과 자연, 사람과 고독,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며 살아가는 방법들과 같은 것들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을 엿볼 수 있어서 조금 더 친밀하고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 앞두고 마지막 출근을 한 동생과 함께한 옛날식 꽈배기야에 대한 사연과 이제 하나이의 엄마가 된 동생을 향해 건네는 따뜻한 진심과 응원이 담긴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뵈러 간 병원에서 평소에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호빵을 찾아다녔지만 봄이라 결국 구할 수 없었던 순간을 기억하며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내 이름은 루시 바턴 속 뉴욕의 병원에서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지내던 모녀가 서로를 마주하던 모습을 떠올리는 것도 좋았습니다. 다정한 매일매일 속 글들은 가꾸운 빵처럼 따뜻하고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느끼는 벅찬 기쁨처럼 온 마음을 담아 타인의 안녕을 바라는 진심이 느껴지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생각대로 되는 일이 없는 어느 날 온기가 남은 오븐 곁에 둘러앉아 누군가와 단팥빵을 나누어 먹는 상상을 해본다. 긴 시간 정성껏 졸여 만든 달콤하고 따뜻한 앙금이 들어있는 단팥빵을. 그것은 틀림없이 행복한 장면이겠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고독할 것이라는 걸 나는 이제는 안다. 하지만 한없이 외로운 존재들을 그리면서도 여든이 넘은 작가는 14편의 소설들을 묶은 책에 디어 라이프라고 제목을 붙였다. 친애하는 인생에게, 친애하는 이라니. 이토록 쓸쓸함으로 가득할 뿐인데도 인생을 바라보는 먼로의 눈길은 어쩌면 이렇게 다정한 걸까? 디어 라이프를 다시 읽으며 소설을 읽고 쓰는 일은 나의 내밀한 고백에 사람들은 이따금 그런 생각을 한단다 라고 읊조려주는 누군가를 만나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다. 소설이 그런 것이라면 당신과 내가 소설을 읽고 쓰는 사람들이란 인생은 아직 친해할 만한 것일 수도 있겠다고. 저는 이 책을 읽는 동안 매일매일 빵을 먹었는데요. 빵과 책을 매개로 하는 책이다 보니 책을 읽는 동안 자연스럽게 루틴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살면서 하루의 루틴을 형성하곤 하는데 백수린 작가님은 글을 쓰기 전에 항상 차를 우린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재미있게 읽은 부분이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전 차를 우리는 시간은 나에겐 기도의 시간이다. 그저 하얀 사각 종이를 사랑했던, 쓰고자 하는 마음만으로 황홀했던 청순한 마음을 다시금 불러오는 시간.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소설을 쓰기 전에 책상을 치우고
차를 우리고 마들렌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접시를 골라 책상 위에 올려둔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타인의 삶에 대해 말하는 무시무시함에 압도되지 않기를, 나의 글에 아름다움이 깃들기를, 나의 글이 조금 더 가볍고 자유로워지기를, 그리하여 내가 마침내 나의 좁은 세계를 벗어나서 당신에게 가닿을 수 있기를. 여러분의 일상도 때로는 힘들고 지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행복하고 스스로에게 다정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싶을 때 읽으면 좋은 첫 번째 책, 백수린 작가님의 다정한 매일매일에 대한 감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싶을 때 읽으면 좋은 책 두 번째 도서는 AM327 작가님의 에세이 물건이 건네는 위로입니다. 작가님은 현재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물건이 건네는 위로는 작가님이 자신의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물건들 중 특별히 아끼고 좋아하는 애착 물건들을 하나하나 신중히 고르고 애정을 담아 직접 쓰고 그린 책입니다. 이 책은 표지부터 시작해서 책을 채우는 그림과 글들 하나하나가 정말 귀엽고 아기자기한데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책을 읽으며 특히 좋았던 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백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대하니 단정하고 건강한 에너지가 내 주변을 둘러쌌다. 이 소박한 디자인의 시계는 나의 어떤 옷차림에도 기꺼이 어울린다. 그와 같은 건강한 에너지들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봐주고 응원해 주었다. 그는 사람이기도 했고 사물이나 자연이기도 했다. 선한 응원이 쌓이면서 무리하지 않는 내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모양을 만들지 않고 그저 나대로 있어도 충분히 빛난다는 것을 알았다. 늘 내 왼쪽 손목에 감겨있는 손목 시계처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아끼고 좋아하는 것은 어쩌면 쉽지 않은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늘 손목에 감겨있는 손목 시계처럼 묵묵하고 담백하게 나 자신을 응원해 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건강하고 빛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두면 나태해지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머릿속이 소란한 우주 같았던 하루는 더하다. 멍하게 보낸 날도 가까스로 감사함을 찾아내 기록하다 보면 따뜻한 마음이 고개 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끊임없이 돌봐야 중간은 갈 터이니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기록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흘러가는 생각 중 쓸만한 것은 붙들어 종이에 끄적인다. 또 다른 페이지에 오늘의 할 일을 적어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하나 실행에 옮길 때마다 색연필로 밑줄 긋는 행동에서 오는 성취감은 소중하다. 마음을 되짚어보니 다이어리를 쓰는 일은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에 대한 저항이었다. 하루를 기록함으로써 삶을 내 나름의 방식대로 꾸려나가고 싶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우리 모두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힘든 하루를 보낸 분들이 계시다면 물건이 건네는 위로성 물건들처럼 여러분이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조금은 마음이 넉넉해지고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이소소의 오밀조밀 두 번째 시간,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싶을 때 읽으면 좋은 책, 백수린 작가님의 다정한 매일매일과 AM327 작가님의 물건이 건네는 위로였습니다.